자, 박정희는 우리 현대사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떠한 입장을 정하기 전에 그 다양한 그 정보들을 종합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되도록이면 박정희에 대해서 뭔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뭔가 공인된 이야기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굉장히 그 잘못 건드리면 좀 민감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한번 박정희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제4공화국 이때는 박정희 정권 2기인데 일단 이것도 나름의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베트남 전쟁도 북베트남의 승리로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개입을 했는데도 이 미군이 승기를 못 잡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어떤 반전 여론도 거셌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무엇보다도 이 남베트남에서 그냥 미군만 온전히 믿고 제대로 싸우질 않았습니다. 제대로 싸우질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 남베트남이 상당히 또 부패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남베트남의 어떤 그 사람들이 그 민심도 많이 떠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베트남 전쟁이 북베트남의 승리로 거의 굳어져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소련과 중국의 국경 분쟁이 벌어지는데 그 이전에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죽고 나서 어떠한 그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한때 미국과 연합군으로서 나치 독일 히틀러와 싸웠던 어떻게 보면 전우인데 우리가 이렇게 으르렁거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소련이 어쨌든 미국과 관계를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러한 소련 움직임에 반기를 듭니다. 아니 이 사람들 표현으로는 아니 제국주의 자본의 대빵인 어떤 미국과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누가 공산주의의 일장인가를 두고 그렇게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국경 분쟁으로까지 빚어지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황당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게, 자, 냉전입니다. 냉전이기 때문에 미국도 소련이 적이고 또 이렇게 분쟁을 겪다 보니까 중국도 소련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수교를 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되어버립니다.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게 되면서 뭔가 전 세계가 화해 분위기에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군은 이제 서서히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국과 수교한 것에 대한 화답, 그것으로 주한 미군의 일부 병력을 감축시켜버립니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그러한 상황이었고,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베트남 전쟁이 우리나라에 또 악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자, 이 베트남 전쟁이 우리가 파병한 것 때문에 북한의 국지도발 횟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북한에서 베트남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소련과 중국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국군처럼 베트남을 지원하게 파병한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대신에 북한은 대남 국지도발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으켜서 우리의 어떤 병력이 추가적으로 더 파병되는 것을 막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시선을 한반도로 돌려서 베트남을 간접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잘 드러난 사건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1968년 1월 21일에 김신조라는 사람이 무장공비 31명 구성된 이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전에 오는 도중에 발각이 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 청와대는 안전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같은 해에 북한이 미국의 그 정보 수집선 푸에블로를 납포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이 북한을 손 좀 봐줘야 되냐 마냐 이러한 어떤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는 분위기, 북베트남의 승리로 거의 굳어진 분위기, 그래서 뭔가 이러한 압력이 들어옵니다. 남과 북도 서로 화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요거는 차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때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을 때 이때 당시에 금방 통일이 될 거라고 모두가 들떠 있었지만 10월 달에 같은 해 10월 달에 박정희는 제3공화국 헌법 효력을 중지를 시켜버리고 국회를 해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돼서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2번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자, 이거는 간단히 이 3공화국 헌법의 효력이 중지되고 제4공화국의 어떤 그 헌법이 마련되는데 굉장히 뭔가 황당무계한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보시면 대통령 직선제 폐지. 1971년 선거상이 어땠냐면은 당시 상대 후보였던 그 김대중과의 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습니다. 그때 당시 선거 자금으로 국가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소모했다는데도 표 차이가 그렇게 얼마 안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선거는 장담할 수가 없었죠. 근데 3선 딱 3번만 한다고 하지 않느냐 했는데, 글쎄, 어쨌든 그 박정희는 대통령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그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 같은 어떤 그 보장이 없으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해버립니다. 선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그 의장도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이 대다수의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그 대의원들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러한 그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지명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민주질서인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이 처절하게 무너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긴급조치라는 걸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는데, 예를 들어서 술 취하다가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잘렸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안 좋은 상태에서 술에 취했는데 회사에 잘려서 내 월급 어떡하지 이러면서 에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한마디 했는데 근데 그러면 잡혀갑니다. 그 국가를 비방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이때 당시 박정희에게 가장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고려대 대학생들이었는데, 고려대에서 시위를 하면 사형이라는 그러한 조항이 있을 정도로 긴급조치는 굉장히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엔 또 뭐가 있었냐면은, 북한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거는 지금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 굉장히 오버해서 전 국토를 병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그 교련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도 교련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규 과목이에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또 교련복을 입고 또 군사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정규 학점이고. 이런 식으로 전국이 쫙 병영처럼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어떤 그런 조치가 됐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경제 개발 계획을 꾸준히 그거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고 유지되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랄까 대외적인 이미지도 크게 개선이 돼가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세계가 주목하던 시기도 했지요. 근데 문제는 오일 쇼크라는 게 터집니다. 중동의 국가들이 그 미국의 어떤 중동 정책에 대항해서 혹은 석유 그 정책에 대항해서 그 오펙이라는 석유 수출국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 해서 이 원유 가격이 급 상승합니다. 자, 우리는 기름 한 방울이 안 난 나라입니다. 모든 석유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양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오일 쇼크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일 쇼크는 박정희 정권 시기에 두 차례 진행됐었는데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이것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어느 정도 성장 가도에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어떤 타격도 있었고 그리고 긴급조치 같은 어떤 이러한 국내 기본권 심각하게 제한하는 어떤 이런 조치들이 있으니까 이 박정희 정권 말기는 국민들의 민심이 이미 박정희 정권을 떠난 상태입니다. 떠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뭔가 유화책으로 뭔가 달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경책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는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1979년 10월 26일 공정동에서 자신의 부하였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 사망을 하게 됩니다.